5층에 2개 있고 4층에도 있고 하니까요.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진원을 다니고 있는 배성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녹화하는지 몰라서 원래 보통 제가 하는 말투가 있는데요. 말투를 다 쓰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제목을 제가 지금 모바일 시대 더 스마트해진 고객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을 분석 이렇게 썼는데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아실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모를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말씀드릴 40분 동안의 내용은 주로 개발자분들 또는 기획자분들이 서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랑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오해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책을 부지런히 1년에 한 권씩 쓰고 있는데요. 제일 최근에 분홍색으로 생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보는 UX 디자인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는 LG전자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솔루션 비즈니스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외에 뭐 특별히 소개드릴 내용은 없고요. 위에 혹시 제가 오늘 강의를 말씀드릴 때 중간중간에 평소에 하는 말인데 지나가서 뭔가 들으시다가 저거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저희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트위터로 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바일이 등장해서 시장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내용은 바뀐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먼저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최근에 관심이 집중된 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실 텐데요. 최근에 가장 관심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약 한 달 전 진행된 재보궐선거였어요. 근데 제가 무슨 시장 변화를 얘기한다고 해놓고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선거는 전략을 담당하거나 기획을 담당하거나 홍보를 담당하거나 마케팅이 담당하는 모든 애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도구들이 저 선거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한나라당에는 여의도 연구소가 있고 이렇게 연구소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떤 홍보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럴 때 필요한 마케팅은 어떤 것이다 이런 걸 계속 자문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이루어진 선거 내용을 보면 지금 시대가 지금 대충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시장이 되신 박원순 당시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셨죠. 근데 그 이후로 한 일주일 내내 그 시장을 계속 분석하는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예전과 틀린 사항은 하나예요. 예전에는 시장 자료를 분석할 때 주로 소스가 이런 거 있습니다. 무슨 갤럽 연구소, 그다음 무슨 리서치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들은 대부분 보면 그런 곳이 아니고 무슨 네트워크 연구소, 무슨 애널리틱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거나 홍보나 마케팅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걸 이건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선거 막판에 6시에서 8시 사이에 투표율이 거의 10%를 진행을 해서 이겼다라고 한나라당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주장하는 거 뭐 그런 거죠. 반대편에서는 뭐 소셜 네트워크 애들을 막 모아놓고 밑에 나와 있는 뭐 인증샷 찍게 하고 투표 잡고 번영하고 해서 졌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트위터상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건 나경원 의원이에요. 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틀리게 박원순 후보는 4,000명이 안 되고 나경원 의원은 7,000명 가까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팔로우 수를 얘기해요.
제일 이런 강의를 다닐 때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예요. 박원순 후보가 분명히 저희가 소위 말하는 팔로워가 훨씬 많을 거다. 한나라당에서는 준비를 안 해서 이번 선거에서 안 됐다라고 분석을 하시죠.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분석 기사들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잘 몰랐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경원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계정이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면 우리가 박원순 후보보다 잘 나갈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있는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일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남들이 내 말을 어떻게 퍼뜨려 주느냐에 사실 달려 있습니다. 저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파워 트위터라인, 뭐 트위터리안, 제가 사실 이렇게 맨날 안 불러서요. 그냥 파워 유저들이 30명이 있다고 치면 상위 30명 중에 나경원 후보는 혼자인 거죠. 나머지 29명이 전부 다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승패는 저기서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박원순 후보가 굉장히 잘 운영했다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이걸 보통은 이제 예전과 틀리게 이제는 투표를 왜 이겼는지를 분석할 때 과거의 개발자들이 보던 저런 맵들을 공개를 하죠. 뭐 다들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소셜 애널리틱스라고 부르는 시멘틱 분석, 텍스트 마이닝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맵을 그린 후에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더니 이렇게 네트워크가 펼쳐나왔고 이래서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제가 잠깐 적어놨지만 당시 박원순 후보도 실제로는 트윗을 잘 보시면 본인이 어떻게 해서 좋은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한나라당에서 뭔가 네거티브한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트위터가 사용된 거는 주로 방어 기제로 쓰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기는 지금 SNS라고 적혀 있긴 한데요. 이게 나눈 불꼴로 작업을 했는데 이게 불림으로 바뀌었더니 다 깨져버렸는데 저기 사이에 살짝 가려진 내용은 누구도 이번 선거에선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없었고 다만 어떤 한쪽에다가 이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표를 계속 몰아줍시다라고 했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뛰었고 그래서 잘 됐다는 게 사실 이번 선거에 대한 네트워킹 분석의 결과인 거고요. 결국은 박원순 후보가 자신이 뭔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거나 정책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제안을 해서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잘 됐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짧게 한 3분 정도, 3, 4분 정도 드린 얘기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다 알아요, 이 내용을. 아마 집에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왜 이겼지? 제가 왜 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써요. 네. 아마 여기 지금 수업이 아니죠, 이거.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도 나가셔서 뭐 저런 거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가 보지 라고 하면 크게 도움 안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최근의 경쟁력의 차이는 거기서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이거는 개발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개발자들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믿는 무리들 마케팅을 하거나 경영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무리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이제. 아까 예전에 텍스트 마이닝이 뭐야? 뭘 했을 때 시멘틱 분석이 뭐야?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저런 거 분석해서 이렇게 들이미는 거죠. 자, 니네는 이런 거 분석 안 돼? 뭐 이런 거죠. 왜냐면 이제 저게 보편화됐으니까요. 그 보편화를 시킨 가장 큰 흐름이 최근에 모바일을 많이 썼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뒤에 좀 더 나올 겁니다. 뒤에 이제 모바일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의 레벨이 제가 사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잘 몰라서 혹시 만약에 정말 개발만 계속 하셨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하셨는데 마케팅을 한 1, 2년밖에 안 하셨거나 혹은 나는 기획 담당자인데 기획을 한 게 1, 2년밖에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회사 생활을 10몇 년을 했는데요. 한 7년 정도를 PM을 했고요. 나머지 7년 정도를 지금 나머지 파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볼트체로 적혀있는 관심사랑 시점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위 마케팅을 하거나 기획 담당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 나는 고객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영어로 커스터머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마케팅을 오래 안 하신 분이에요. 고객은 인더스트리제랑 컨슈머로 무조건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마케팅을 오래 했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진 않으세요. 왜냐면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는 풍월로 들으신 것처럼 고객은 어떻게 나눠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고객을 어떻게 타겟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객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거, 고객을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다. 근데 그게 그 기간이 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둘째로 일반적으로 UX, UI, 그 일반 개발자, PM들이 하는 얘기는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용자 중심이에요. 근데 사실 저거는 왜 볼드체가 아니냐면 큰 관점에서 보면 그냥 다 고객입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두 번째로 대상은 좀 차이가 나요. 이건 조금 중요하죠. 마케팅이 원하는 건 불특정 다수예요. 그래서 뿌린다는 말을 잘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케팅에서 뿌릴 거다. 너 이렇게 무조건 뭐 폭탄처럼 뭐 투하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죠. 근데 개발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개발자는 뭐 폭탄처럼 투하하거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본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썼는데 불편하고 내가 썼는데 좀 나빠 보이면 이게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저 관심사랑 시점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저게 사실 왜 볼드체크 가장 중요하냐면 여기 표현되고 있는 모든 관점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마케팅의 관심사는 판매 시점이에요. 일반 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기획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물건이 안 팔리면 그 제품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점은 오로지 판매 시점이에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걸 뿌린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무조건 고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다만 UX나 UI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판매 연결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관점이에요. 이게 편해? 이게 쓰기 좋은 거야? 이런 게 주로 관점이시죠. 거기 차이가 있어요. 그럼 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분은 그 제품이 안 편해도 괜찮아요. 많이 팔리면 돼요. 그 관점적인 차이가 있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하고 연결이 관심사다 보니까 결국 그게 팔려 안 팔려가 관심 시점이에요. 매출이 일어난다면 관심 없습니다. 물건 샀어요. 물론 관심 있죠. 뭐 AS 돼서 리콜 들어오고 이렇게 QA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아닌 관심은 있지만 포션을 보자면은 판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시점이 훨씬 중요하죠. 근데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소위 말하는 디자이너 분들은 그게 아니라 판 다음이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왼쪽 편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 크게 안 해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쟤네들은 자꾸 저렇게 말하지? 이런 것들. 근데 저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개발자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안 팔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좋은 물건 만들었는데 팔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제를 잡을 때 시장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으니 제가 시장 관찰과 조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잠깐 얘기드릴게요. 이거는 시장 관찰이랑 조사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다 하시는 내용이고요. 다만 진짜 개발만 계속 하시던 분들이랑 특별히 관심 없던 비관련 업무 대상자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관찰은 시장 조사라고 말하는 마켓 리서치든 디자인 리서치든 방법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어차피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나눠지고요. 무지하게 비싼 1차 조사와 돈이 무지하게 싼 2차 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잠깐 앞에 리아님께서 얘기하실 때 2차 조사 가트너 조사 비용이 무지하게 비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1억씩 2억씩 주고 사진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있죠. 근데 1차 조사를 잘못하면 4천, 5천은 훅 날아가죠. 대신에 특별히 수집됐으니까 담당자들은 편하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 1차 조사를 너무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풍부하게. 1차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저 하단에 있는 저런 내용입니다. 소위 말씀하신 FGI, FGD, 인덱스 인터뷰, 에스노그래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노그래피 같은 거는 마케팅 담당자들이 안 할까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다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조사를 했을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갑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들이 해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 에스노그래피를 했는데. 그래서 어쩌면 훨씬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게 총체적이고 다학제적인 학문이라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합니다라고 하면 이상하기 시작하거든요. 둘째로 2차 조사 자료는 문제는 에이전시라고 말하는 기관들보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고객사들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건 당연한 거고요. 같아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무슨 무슨 리서치 하는 것들 수십 가지를 두고 몇 명이 붙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이 보죠. 1차 조사가 모두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을 2차 조사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얘들이 잘 모를 거야 라든지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조사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사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게 사실은 모바일이랑 온라인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이건 어차피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조사를 하는 게 인지하고 매장 방문한 후에 구매하는 세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말하는 건 검색이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검색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저 하단 왼쪽에 적혀있는 SEM이라는 방식의 온라인 마케팅 수단을 활발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저렇게 말하면 무지하게 복잡하지만 우측편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 보면 항상 뜨죠. 내가 검색했는데 2페이지 동안은 거의 광고만 나오죠. 그분들과 연관돼.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보고 욕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회사는 굉장히 저 툴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굉장히 빨리 잘 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키워드 마케팅, SEO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런 거는 그냥 필기에 가셔서요.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